네,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오늘의 정치 풍향계 시간입니다. 이분이 오면 와 듬직합니다. 이 스튜디오 안이 이렇게 꽉 찰 수가 없어요. 뭐로 꽉 차냐고요? 바로 믿음, 그리고 신뢰, 그리고 바로 공정, 이런 것들로 꼴들 뭉치신 우리 배종찬 여론조사 연구 소장님. 네. 인사이트 K죠? 인사이트 K입니다.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웃사이드 아니고요. 아, 예, 아웃사이드보다는 인사이트죠. 네. 네네, 인사이트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또 갑진년 갑지게 네네. 더 보내시면 좋겠고 네네. 아시아투데이 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네. 우리 이종근 평론가 저 정말 하얀 헤어스타일만큼이나 순백의 감성의 소유자니까 네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예. 또 좋아요 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뵈니까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는 게 굉장히 또 길어지네요. 예. 예. 자, 소장님 오셨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 새해 들어서 또 예. 모든 언론들이 다 여론조사를 실시해요. 보면 추석이나 명절이, 설이나 새해 왜 이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해서 첫날 이렇게 딱 발표를 하죠? 궁금하죠. 왜냐하면 왜요? 첫 조사, 새해 첫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남의 이게 생각을 그렇죠. 궁금해하는 거죠. 한 해의 여론의 방향을 우지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거의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한 2년 간격으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네. 선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중요하고 또 명절은 왜냐하면 이게 민심의 용광로, 장터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론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또 재결집 되는 네. 이런 현상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명절 때 네.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를 가리켜서 조사 예산은 대목이다. 아하.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러니까 저기네요. 제가 회사에 빼빼로데이네요. 그렇죠. 빼빼로데이 하루에 팔리는 양이 1년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니까 또 앞에 지금 이종근 평론가 앞에 있는 우리 협찬 예. 제품입니다. 예. 인생 김선액 이런 걸 드시면서 예. 보통 이 나온 패널 분들한테도 한 박스 정도는 주시던데 그러게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불닭이네요. 되게 매우면서 약간 마란 맛이 나요. 네네. 저게 또 맛있어 보여요. 네, 아트몰에서 아마도 이 배종찬 소장님의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걸로 전 믿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광고 모델로 써야 돼요. 아, 그러게요. 자, 명절밥상. 그래서 지금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 짧게라도 그 명절밥상이 그야말로 여론 형성에 역할을 하나요? 대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정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대가족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딱 결론 내리지는 못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두 글자로 no. no죠. 더 이상 아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2000년까지는 그것이 가능했고 네. 그랬던 이유는 일단은 가족들이 모여야 돼. 잘 안 모여요. 요새 네네. 여행을 가버려요. 예. 물론 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일단은 이런 결집도가 또 민심의 용광도가 잘 안 돼요. 네네. 옛날처럼. 그때는 아이고 왔어야 그래 고생했다 이러면서 한 20명 30명이 모이다 보니 떠들썩해요. 그러니까 걔 말이야 정치가 그래서 내가 써. 아이 제가 그래서 안 된다. 너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밥상이 뒤집어지고 네네. 그러면서 용광도가 됐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자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 이유 모이면 뭐합니까? 다 휴대폰 보느라 정신이 없어. 아, 그렇군요. 조카랑 삼촌이랑 이야기를 안 해요 모여도. 고스톱 하느라 정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라니까 뭐해 뭐 이런 게 되면 예. 요새는 그런 게 없어지는 바람에 다 각각의 이 삶 속으로 들어가 버려. 아. 그래서 나오질 않아요. 정치 얘기를 하질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메워주냐면 이제 이 명절에 나오는 이른바 방송이죠. 네. 또 SNS라든지 이걸 보고서 많이 생각들을 이제는 정리하시게 된다. 이른바 이제는 SNS 효과가 이 명절날에 모이는 명절 효과보다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긴 SNS에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르고 자기의 어떤 정치 효능감이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고민하시지 마요. 그냥 아시아투데이 들어오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자, 소장님, 예. 사실 어저께 벌어진 테러 사건이 충격적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럼요. 이것을 갖고 어디 쪽이 유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대단히 비윤리적인 행위임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여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아, 예측 불가능. 불확실성이 커지고 더 높아지는 요동성이다. 네. 요동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어떤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의 한 축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 축의 불확실성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서울대 병원에 얼마 동안이나 입원하고 있을지, 네네. 또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지,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내놓을지,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동치고 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은 커졌다.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의 결과라든지 선거에 대한 평가가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왕, 좌왕, 네. 좌왕, 우왕합니다. 네. 하지만 이종관 평론가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국민으로 접어들어요. 예,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예. 대표에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한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좀 요동칠 수는 있지만 이것의 이 궁극적인 결과에 다다르는 지점에서의 어떤 이 결과가 나오느냐에는 그다지 크게 상관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이제 내일이 투표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일이 벌어졌다. 그건 다른 문제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사안을 흡수하고 다시 원래의 그 평가 이 지점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아직도 98일인가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 점도 분명히 있긴 있겠네요. 일가에서 하도 음모론이 나와서 말이죠. 일단, 본론으로 이제 접어들죠. 예. 1월 3일이, 오늘이 1월 3일인데, 네. 1월 1일 날 각 언론들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57%가 네. 이선 후퇴를 찬성을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주요 승부처인 서울, 수도권, 그런 충청 이쪽이 주로 50%가 넘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결사 옹의를 할 텐데 네. 결사 호의를 할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물론 이제 피섭전의 결과이긴 하지만 중도층에서 봐도 답답한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또 대신해서 네. 또 어떻게 보면 대리해서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 포석일 네. 수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짜잔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네. 저는 국민이 더 먼저라고 봅니다. 선민 후사입니다.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주목을 받아요. 네. 모비딕이라든지 사극은 최수종의 것이라든지 그다음 fellow citizens 동료 시민이라든지 예. 이런 주목 효과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로 주목받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이낙연 전 대표하고 지난달 30일 만났죠. 눈이 펑펑 내린 상황에서 영국 대사관 옆에 달개비 식당입니다. 아, 식당 홍보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예전에는 네네. 맛있었는데 거기가 예전만은 옛날 그 못한 것 마당 같아요. 세실이었던 거. 그렇죠. 예, 예. 제가 예전에 참 거기 밥을 좋아했는데 예, 요즘 통과. 네네. 통과. 가래. 네네. 그래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심지어는 어제 네. 피섭이 있었던 당일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출연해서 이제는 결별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석을 드리자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이 수도권 선거에서 중요한 응답 유권자층 아니에요. 또 네. 2030 MZ 세대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네. 싫고 좋고를 떠나서 네. 민주당이 그러면 안 돼요. 네. 못 이겨요. 네. 바꿔요. 통합 비대위 가요. 그리고 사퇴해요. 그 다음에 병리평이든 준연동형이든 당원들의 의견 수렴해요. 개탈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중도층에서는 적어도 그것에 여론이 나온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 총선에서 제가 마침 또 오늘 나오길 잘했네요. 네네. 제가 수요일이 나오시는 날이니까 네. 첫 방송에 제가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선거에 제대로 된 잣대와 기준을 네.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총선을 지역별로 보면 서국 경민입니다. 서국 경민, 경민이에요. 서쪽이 국민의힘이고 아닙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경기도는 경기도는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결국 가만히 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지방을 다녀요. 네. 그렇죠. 대구는 보수의 본산이기 때문에 대구도 가겠지만 네. 지금 동선을 보면은 광주를 갔다가 청주로 갑니다. 네. 충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충청에 이른바 청주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어디 간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수원을 가요. 경기도로 가는구나. 그 경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한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한 비대위원장이 청주에서 저기 학교 다녔어요. 아마 운정 초등학교인가 아마 그렇게 다녔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역시 예. 남다른 지도 탁월한. 나왔어요. 네네. 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원에서 이 지역구가 5개인데 전부 민주당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수원역 바람을 몰고 오겠다. 네. 그러고 봐야 돼요. 수원역 가서 막 이제 네네. 어떻게 저떻게 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8일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춘천으로 갑니다. 자기가 춘천은 바로 태어난 자신의 고향입니다. 이른바 롤링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롤링. 네. 이게 롤링이 중요합니다. 노래 같다. 예. 그래서 롤링, 노래도 있죠. 롤링. 네네네. 근데 이제 춘천으로 갔는데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네. 롤링이라는 것이 처음에 서울 현충원, 대전 현충원 네. 안보를 강조하면서 다진 다음에 쭉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에 자신을 환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예. 왜 그러냐?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미래를 여기다 이걸 보는 그 86 청산해라 이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춘천에 들어서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고향 예. 춘천의 아들 동훈이가 왔어요. 예.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제 이번 총선이 아니라 미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사 하나를 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86 청산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지점에서 조사 결과가 있으면 우리 이승주 PD가 이제 보여줄 텐데 네. 이평당 의원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밌는 게 예. 자, 여당 심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가 리서치앤리서치는 상당히 훌륭한 회사죠. 예. 나오셨죠 거기. 제가 본부장이죠. 네. 네. 본부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냈더니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해야 된다가 뭐 한 60%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할 필요가 없다가 뭐 한 30%대 정도 나와요. 예. 그런데 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야권이겠죠. 야권 예. 심판론을 물어봤더니 심판이 필요하다가 한 40%대. 40% 됐죠. 그 다음에 심판이 필요 없다가 한 50%. 예.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신통치가 않죠. 예, 예. 86 청산을 물어봅니다. 예, 예. 86 청산은 86 청산해야 돼. 60%대가 나와요. 저 PD님 조선일보 여론조사 86세대 퇴출론 네네. 요거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예, 찬성이 58% 반대가 36%. 58인가요? 예, 예. 86 청산이요? 예, 예. 그래서 한 거의 60%에 근접하죠. 근접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네. 거의 여당 심판하고 비슷할 정도로 86 청산하라 이거예요. 네네.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싸잡아서 운동권을 비난한 게 아니라 네. 386, 486, 586 인정한다 이거예요. 예, 예. 686, 786, 예. 886, 986? 예.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네. 이제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이성주에게, 배종찬에게 자리 좀 물려줘라. 두 사람이 인생 김선택 좀 먹게 해줘라. 이 이야기거든요. 법무부 장관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뭐 준다면.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니 제 욕심이 아니에요. 아, 네, 농담이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아, 네. 30대들이 자리가 없어요. 아, 네네. 힘내라고만 이야기하고 힘을 안 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86 청사는 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평가 얘기를 계속 하지만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6 청산도 그 정도로 화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떠오른 게 이거예요. 모든 언론들이 뭐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뭐 꽤 많은 어떤 언론들이 네. 다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권 심판원은 다 똑같아요. 다 많아요.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권 심판론이 거의 60%대거든요. 다 예. 뭐 58이니 뭐니. 근데 그러면 정권 심판론만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연결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우선, 정권 심판론은 60%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0%대야. 어떻게 읽혀? 제가 이게 숱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MBN의 1월 1일 뉴스와이드 방송을 다시 보기 하거나 네. 오늘자 돌직구 채널A를 다시 보기 하면 명쾌한 설명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시아투데이는 또 다 제가 단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이걸 이른바 뭐라 그러면 자이가르닉 현상이다. 자이가르닉 현상이다. 예, 예. 뭐냐면 실제로 4년여 전인 2020년에는 이게 엇갈리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이 더 높았어. 네. 심판론보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았어요. 예. 훨씬 높아서. 예.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 높은 건 대통령 지지율 낮고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네. 정권 심판론이 높겠지.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 임기 중반에는 정권 심판론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야권이 유리해. 이러고 누굴 찍을까 어느 정당 찍을까 하는데 아이 민주당 에이 여기서 이른바 자이가르닉 현상이 발생해요. 왜? 야권을 찍고는 싶은데 민주당이네. 네. 이재명이네. 네. 이 현상이 발생해버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른바 미흡한 점, 미완성인 점, 뭔가 민주당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민주당이 이 모습이 아닌데 하는 그 현상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엇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에 대해서 유리하다라고 판세 자체는 그렇게 보는데 정작 민주당을 찍으려니까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자이가르닉 현상이 발생해버리죠. 이른바 미완성인 점, 미흡한 점이 눈에 뿅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재명의 존재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중도나 무당청이나 수도권이나 아까 서국 경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아니 서울은 오히려 지금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더 강세라는 거예요. 네. 경기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배 소장 이번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로 총선 결과 의석수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총선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인하는 국민의 지지율 대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대결입니다. 한동훈 대 민주당. 그렇죠. 그 이야기는 총선 구도가 아니라 이번 총선은 지지율의 대결이다.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이다. 저기 중앙일보 한국갤럽. 한국갤럽인데 여기서는 한동훈 24, 이재명 22. 왜? 예. 제가 이 조사를 예, 갤럽이 했던 거 맞아요. 선호도 조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소개시키려는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갤럽은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죠. 추세를 보는데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한 6개월 전이죠. 조사했을 네. 때 이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22, 이번 조사에서 22. 똑같네. 안 변했어. 근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에 11, 이번에는 24. 2배 이상 뛴 거예요. 6개월 만에 2배 이상 2배 이상 뛴 오르고 거예요. 있다. 그래서 추세선으로. 이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 예. 민주당에서는 한나땡 그랬단 말이에요. 네. 한동훈 나오면 땡큐야.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두려움이 이제 커지는 거죠. 한동훈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커지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정성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나땡은 정말 1차원적인 사고방식도 그 정신 나갔다.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정성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앙일보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거기서 나온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출범했을 때 정당 교체 의향이 없다가 74%, 아유 바꾸겠다가 18%입니다. 교체 의향이 없다 74% 정도면 이 양쪽의 신당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태풍이 아니라 미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풍. 그러니까 판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강 구도는 그대로 가는데 네. 자, 우리 이종건 평론가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자, 물론 스트라이크가 중요합니다만 골키퍼도 중요하죠. 네네. 또 윙어도 중요합니다. 네네. 조연들도 중요해요. 네. 또 상대편의 수비수가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태풍은 아니야, 신당이. 네. 근데 미풍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을 사람이 누구였어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 잘 못하면 제대로 못하면 발목 잡을 사람이 이낙연 신당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 3, 4위 하는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기는 어려워. 네. 이종건 평론가는 전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2위 후보랑 결합해가지고 1등을 끌어내릴 수는 있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를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어. 그 역할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낙연 신당의 후보자들, 심지어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정당대로 가면 이 정당 도저히 내 뭐 참을 수가 없어요. 친구인 낙연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힘을 합칠 가능성은요? 결합할 가능성 크지 않다. 아, 크지 않다. 왜 그러냐면 네네. 빅텐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법한 일이다. 네네. 왜 그러냐면 총선 이전에는 아니 많은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배종찬과 이종건이 결합한다. 박수를 치죠. 네. 왜? 아니 뭐 우리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같이 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네.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같을까요? 다르죠. 달라. 완전히 다르죠. 달라. 네. 그러니까 화를 내세요, 근데 왜? 아니 강조하는 아, 거죠. 강조하시는 거구나. 메소드, 예.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 아, 그렇죠. 화를 내시는 게 연기 같아서 굉장히 제가 이게 놀랐습니다. 이런 걸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은 결합할 수 있어요. 네. 가령 이낙연 전 대표도 수세에 몰리다 보면 뭔가 손을 안 잡으면 그렇죠. 불하고 없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면은 오늘 대결단을 합니다. 음. 이준석과 손을 잡습니다. 요건 좀 비슷하다. 네. 정당의 이름은 빅텐트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양쪽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안 따라가죠. 행주 산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안 따라가요. 그 다음에 대구에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방천공원인가요? 거기 시장 방천시장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사람은 결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지층들은 결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론조사 보니까 내일이 총선이라면 누굴 찍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네. 왜 뭐 내일이 총선이 아닌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실감나게 풀어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러면 그래 뭐 나 아이고 생각 안 해봤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 느슨한 마음으로 A 정당, B 정당 하던 사람이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그래 내일이야? 4월 10일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야? 약간 긴장 모드가 조성되죠. 그러면서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네.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긴장감이 돌면서 좀 더 자신이 더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투표 의향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당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총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추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일이 총선 투표. 그렇다고 해서 모레가 총선 투표일이라면 뭐 일주일 뒤가 3일 뒤라면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해? 네,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총선이라면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많이 나왔다.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또 풀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만 꼭 저희 초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최대한 첫 번째 수요일 날 네네, 출연하도록 하고요. 짧게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올해는 갑진년 푸른 용해 네. 청룡 블루드래곤의 해입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용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또 용용하는 더 성천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용해이기 때문에 포용이죠. 그래서 포용 다 주변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이종건 평론가 그런 걸 잘합니다. 포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종찬 소장님 말씀 감사히 듣고요. 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또 유익한 정보들이 또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다시 보기도 김선액도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